안녕하세요. 수진제 역학연구원 원장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갑진년에 대한 이제 그 운세 풀이에서 일주별로 이제 제가 대입을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갑진년 기운을 이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갑절부터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움직일 분들은 해달부터 움직이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진년을 이제 일주별로 이제 대입하기 이전에 합과 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진년이 이제 내년 기운이 갑진년인데 갑진년에 삼합을 보게 되면 신자진이 있겠죠. 신자진에서 요건 이제 생지, 왕지, 그 다음에 이제 묘지가 되겠죠. 묘나 이제 고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진의 삼합을 대표 성분은 뭐냐? 임수겠죠. 임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 이전에 요 신자로 이렇게 합이 들어왔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반합인데 특히 요게 신금이 수를 생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자진도 이제 반합이 해당되죠. 생지가 빠진 반합인데 얘는 토국수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극합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자로 왔을 때는 임수를 우리가 이제 좀 임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자진은 이제 개수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을 보실 때 중요한 또 저거는 뭐냐면 합의 방향이에요. 합의 방향인데 물론 생합 이렇게 이제 반합이 있고 가합이 있고 이제 전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밖에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내가 들고 나갔느냐예요. 만약에 갑오일주다 갑진년이다 그러면 화생토하고 내가 나갔죠. 들고 나갔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진토가 이렇게 토국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진토가 토국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합을 이제 충을 보시게 되면 충은 외충인가 내충인가 보셔야 돼요. 내충.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묘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 묘충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사주 왕국에 유가 있는 사람 내가 들고 나가서 충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어 있어요. 묘가 있고 운에서 유가 왔어요. 금금목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는 외충이에요. 이것도 확실히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충에서는 수화의 충이 있고 금목에 이제 충이 있죠. 여기서 수화는 뭐냐면은 이거는 공간의 충이에요. 얘는 금목은 시간의 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생지의 충이 있고 그 다음에 왕지의 충이 있죠. 그 다음에 고지의 충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만약에 생지의 충이면은 인신 사야겠죠. 이거는 생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간적인 게 인신에 해당되겠지만 시간적인 걸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역학을 배우고 있었다 한 3개월 정도 했어. 근데 보니까 아니야. 돌아설 수가 있죠. 데미지를 덜 입어요. 이거는 생재충들 한 3할 때 전에서 일어나는 거라 하고 이거 사회충 공간의 충이니까 내가 이사를 하고 사무실을 차리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접고 뭐 인테리어 막 시작하는 거와 동시에 문제가 생겨서 옮길 때는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이게 왕재충이라고 보자고요. 왕재는 좌우충, 묘충이 되겠죠. 얘네들은 시간적으로 한 7할 때 간 거예요. 기운이 무르익어서 이제 자리도 안 차게 되고 막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충이 일어나요. 이런 거는 한 7할 때 정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사도 굉장히 멀리 가게 되고 변화도 굉장히 큰 거. 대운에서 뭐 확 바뀐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화의 충이냐 금목의 충이냐. 수화의 충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문제도 생기는 거
요즘 일어나는 거 뭐 그 사람과 사람도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거나 뭐 공황장애, 뭐 외로움 같은 거 크게 느끼고 막 이런 것도 다 수화의 충으로 보시고, 이 금목의 시간은, 이거는 금목의 싸움은 이제 시간의 충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화의 충은 장소 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시간의 충이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명리를 한 3개월 배웠는데 바꾸기 쉬운 거 한 3년에도 바꾸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 했어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10년 정도 하면 사실 바꾸기 쉽지 않아요. 발을 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반드시 숙지하고 이제 통변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보실 때는 성보다 궁이 우선한다고 그랬어요. 궁이 우선한다. 궁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성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통궁과 투추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는 갑진년에 이제 갑목부터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갑의 갑은 이거 이제 비견입니다. 그 다음에 갑진이 갖고 온 건 이거 편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진중의 개수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건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화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이게 약간 브레이크 작용한다. 한마디로 얘는 시주머니예요. 시주머니 하나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아래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뭔가 정리되고 이제 완비가 된 거를 갖다 그 안에 감춰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입고 훅 나가버리면은 문 밖으로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는데 갑목의 갑진은 이게 편재로 왔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들고 온 게 뭐 크다 편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갑진 일주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괴수의 기반을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확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기대에 막 부풀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제가 오버하게 되면 패착을 줄 수 있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잘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갑목의 진토예요. 그러면 비견이 왔어요. 편재를 본 거죠. 그러면 대개가 흥분합니다. 그리고 저게 꼭 커 보이니까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 뚜껑을 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목의 갑진은 비견과 편재인데, 그러면 이제 갑자일주부터 하겠습니다. 갑자일주에 갑진이 왔어요. 아까 합의 방향을 보라고 그랬죠. 삼합이에요. 삼합은 기적인 합이다. 그럼 이건 의기투합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 사람이 진토를 가지고 왔는데 나를 그거라고 살짝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라고 온다는 건 내 인성적으로 약간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합이기 때문에 원래 적과의 동침 같은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런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이제 필요하죠. 이 진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수를 보고 들어오는 거. 갑자일주의 자수는 인성이에요. 정인이죠. 하나의 알갱이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 내가 이렇게 해왔던 공부나 아니면 문서 이런 거, 그게 이제 이동수입니다. 이동수. 근데 일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선택궁이라고 그랬어요. 갑자에 갑진이 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가 없는 사주는 그냥 단편적으로 음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암묵적으로 진행을 되는 거예요. 대놓고 나 이거 하고 있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일주에 병화가 있어야 나 이런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병화가 있으면 협조자예요. 왜? 통로가 좋잖아요. 다 일로 빼내죠. 식신으로. 이거는 협조자예요. 협조자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같이 뭔가 공동사업이든가 동업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 근데 자수로 내 기준점에서 왕지 기준으로 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주도권이 아니고 내가 주도권을 쥔다. 갑자일주가 주도권을 갖겠죠. 그래서 올해 갑자일주가 화가 있다 그러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갑인일주요. 갑인일주에 갑진년이 왔어요. 제가 그 사주를 볼 때 궁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투출했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지에 여기 일지에 그늘 둔 갑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 외에 또 다른 데도 있겠죠. 연에도 있고 시에도 있다 그러면은 그 셋이 다 나왔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거는 시간적인 흐름을 보고 이제 통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제에 나왔으면 이건 이제 배우자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있어요? 재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재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우자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사주왕국에 화나 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나 금이 있어야 이거 절제 있게 이제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땐 이거는 재탈. 내가 비견이 갖고 온 제가 나는 안고 싶었는데 보니까 쌈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정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탈을 염려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라서.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이 강하니까 내가 앞서가서 저지른 얘를 보자마자 훅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갑인일주들은 일을 벌리실 때 사주에 원국에 금이나 화가 없다 그럴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화가 있어도 제가 얘기했죠. 진토 때문에 화를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무모함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 내가 달려가서 안 할 것 같으면 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흥분해서 일을 저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양간들은 생각이 여기서 이제 얘가 갖고 온 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안에 개수를 갖고 왔다고. 얘는 이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갑인일주는 올해 서두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일주요. 갑진일주에 이제 갑진년이에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형으로 보시면 돼요. 자형작용이 일어나는데 나랑 똑같은 놈이었죠. 이거 우리가 보금살이라고 그래요. 보금살은 뭐 상대 때문에 내가 말을 드러내지 못하고 서로 끙끙 앓고 고민에 빠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피곤해지는 놈이야. 나랑 똑같은 놈이어서 내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이럴 때 사주 원국에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있어서 얘네들이 소토하면서 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재탈인데 더군다나 진진자형이 걸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속으로 깊어져 가지고 뭐 위장장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습해졌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물론 갑목들이 습해진 건 해결은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여름이 지나야 돼요. 여름 지나 해결이에요. 초에는 올해 목일간들이 갑이나 을이나 목일간들이 올해는 한 여름까지 하여튼 굉장히 전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몹시 바빠요. 몹시 바쁜데 바쁜 거에 비해서 실속은 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 물론 목 때문에 습은 여름 지나면 해결되는데 이 통로가 있어야 돼요. 화예요. 그래서 갑진일주들은 올해 누가 와서 성가시게 하든 마음자리 탁 열어두고 많이 베푸세요. 베푼 거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인데 나한테 오는 거는 살아보세요. 내가 받은 게 더 많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해결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진진자형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경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의 이거 재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돈이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진자형의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성적으로 늘어지는 거 이제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이게 열이에요. 열성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난습한 토예요. 아까 얘기했죠. 합의 방향, 충의 방향 할 때는 합은 아니지만 화생토에서 훅 가버려요. 이 열성이 그래 욱해서 나가는 거예요. 욱해서 나가는 거. 근데 얘가 조절을 해주잖아요. 조절을 해줘. 자칫 잘못하면 내 기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해결은 되겠지만 처음에는 여기 습이 발생하니까 그건 뭐예요? 습이 앞이 가리죠. 판단착오입니다. 갑목들은 진행하는 방향이 한 곳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참 그게 갑목들의 이제 뭐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는데 갑오일주는 특히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남과 은근하게 비교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 천간으로 병화가 나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오화가 있어 근을 둔 병화가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얘를 내 걸로 소화할 수가 있어요.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신일주예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살이고요. 편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재죠. 토생금하고 들어왔죠. 이거는 토생금이에요. 근데 토생금을 하고 왔는데 이 살을 생한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이면 살을 제할 수 있는 게 사주의 인성이나 관이 없다. 인성이나 식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살로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남이 가져온 생각지도 않은 돈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가 그게 살로 작용하는 경우는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를 덥석 물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야. 토생금하고 들어오니까 이때는 이때다 하고 갔는데 그게 재생살로 가게 되면은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같은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편제니까, 좀 외부로 이제 진토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생자고 이 고장지가 만났으니까 서로에 이제 맞물려 가버려요. 근데 차라리 여기 자수 같은 게 있으면 이건 안정권으로 가지만은 누구 말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살이라는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특히 병화가 있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갑신일주 보면 절처에 12연성으로 절처에 앉았잖아요. 절처에 앉았다는 거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이 내 기준적으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요럴 때 우리가 봉생을 해야 되잖아요. 화가 있어야 돼요. 100% 화가 있어야 봉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신을 써라. 정화도 아닙니다. 식신을 병화를 이제 지지에 뭐 사화를 쓴다거나 병화를 쓸 때 요 제가 들어와도 큰 문제 없이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신일주는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가 이제 암장되어 있죠. 개수에 신중에 임수. 진중에 개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뭐냐면은 서로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도 안 맞아요. 서로 합일점이 잘 찾아지지가 않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배우자 문제, 그다음에 건강 문제 같은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갑술일주입니다. 여기는 진술충이에요. 그렇죠? 진술충인데 술, 신정모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진을 계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계충, 을신충이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 수화의 문제 싸움이야. 공간의 문제죠. 수화의 싸움이니까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올해는 진술충 되면은 이사 문제 같은 거 있죠. 이사 문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수화를 무게중심을 달아야 돼요. 사주원국에 화가 많다 그러면은 진토가 와서 충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를 못 일으켜요. 근데 화가 술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진토가 와서 수가 망한 사주는 술토가 밀려나겠죠, 화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화가 밀려나면 이 정화가 상관 같은 거잖아요. 식상이잖아요. 이게 있을 때는 이거 건강 문제 같은 거 다 보셔야 돼요. 또 뭐예요? 수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얘는 변화하는 토고 얘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토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이거를 잘 보시고 그때 수화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목이 해결한다. 금목이 해결하는데 금은 수 입장이고 화는 목은 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내년에 변화가 많죠. 일제축이라. 그러니까 술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고 진토는 한 3, 4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꽁쳐놨던 거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육신으로 잘 대비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이제 갑자일주부터 제가 갑술일주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을목으로 가겠습니다. 을목이 이제 갑진년이 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목은 수직작용하고요. 얘는 수평작용입니다. 수평은 넓이를 얘기하겠죠. 수직은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뿌리를 박을 때 깊이 박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있는 나무 그 높이와 뿌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갑목은 뭔가 뜻을 세우면 옆을 잘 안 봐요. 근데 을목은 수평작용할 때 변화에 굉장히 능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을목이 현실적인데 훨씬 편하겠죠. 근데 얘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근데 갑목은 정신적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갑진이 왔다는 건 얘는 겁재죠. 겁재가 왔고 그 다음에 얘는 정재가 왔어요. 겁재가 달고 온 정재라 가장 크게 생기는 게 소유욕이에요. 내 거. 근데 갑진 거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겁재가 오니까 막 뭐 음간 입장에서 대박 났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화가 그리 있어야 돼요. 우리 월극이라는 말 들어봤죠? 화가 강해야 갑목이 이렇게 화를 생겨주죠. 근데 화가 약해요. 그러면 얘는 월극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무 믿지 않으셔야 돼, 갑목을. 갑목은 한탕에 능합니다, 한탕에. 을목은 저렇게 모여서 가지만 갑목은 대개가 한 방에 이제 그런 걸 강하기 때문에 이제 실속이 없다고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병화나 이런 큰 거는 큰 몫은 갑목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이 올해 갑목 왔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갑목은 전체를 소토하잖아요. 을목은 한 부분을 소토한다. 그러면 갑목이 갖고 있는 전체 중인 거에서 을목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내가 타켓을 삼아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을축일주를 하겠습니다. 갑진년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축진 이제 파가 걸리죠. 파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겉으로는 토의 문제지만 안으로 보면은 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할 거냐면은 재에 대한 문제를 서로 놓고 싸우는데 이건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계선은 누가 잘 만들겠어요? 갑이 잘해요? 을이 잘해요? 당연히 갑이 잘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의 생각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시고 얘기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돼요. 물론 병화가 있으면 을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뭐 병화가 이렇게 있다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병화의 향방이 어느 궁에 있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건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계선의 문제인데 갑목이 더 예리하게 이걸 글 수가 있어요. 을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이 습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따라가면 해결점이 가져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배우자 자리. 굉장히 불편함에 따릅니다. 부부간이라면 네 돈 내 돈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돈 내 돈.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럴 때 만약에 뭐 서류를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제3자를 통해 사시라는 거야. 내 기준이 말고 제3자 얘기를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제 뭐 해결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을축일주는 갑진년에 그 일정한 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불분명하면은 도리어 내가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있을 때는 을목도 만만치 않지만은 화가 없는 경우는 간목에 의해서 도리어 재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목은 술을 끌어내는 힘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을묘일주. 을묘니까 물러서지 않겠죠. 간목한테. 왜? 내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방국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방국이 아닙니다. 왜냐면 을이 묘가 있을 때 진토가 오면 이건 방국으로 돼요. 그러면은 뭐 친구들과 아니면 뭐 동료들과 제3자들과 뭔가 일을 협력할 때는 이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일어나요. 국이 짜져 있기 때문에 판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혼잡적 성격이 있다. 묘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간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도리어 이 제가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네 거, 내 거도 아닌 풀만 무성한 땅이 되겠죠. 가치를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욕심내면 안 돼요. 을묘일주는 올해 욕심내지 마세요. 화나 금이 없는 경우는 절대로 욕심내면 되지 않습니다. 금도 목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절되기 쉬워요. 금절. 관여하지 말고 서로 타협을 잘해서 간목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너도 나도 나중에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다 빈손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진토가 풀만 무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안 되고 서로만 엉켜가지고 사이만 나빠지고 엉기는 거 풀 수 없는 그 인간관계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갑진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마음을 내가 좀 덜 먹는다. 덜 먹는다.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다. 무슨 뭐 부모의 무슨 재산을 받는다. 그럴 때도 간목을 조금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나도 거기서 가져오는 거지. 서로 못할 짓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참 그 을목일주들을 막 굉장히 막 꿈의 나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면 겁재는 겁재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겁재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금이나 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이에요. 근데 금이나 화가 없다 그런 사주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을사년을 도리어 화를 끌고는 을사를 더 기대하시는 게 이제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을사일주예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사화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내가 능력을 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수화는 여기 이 안에 개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간에 이제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면 나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돈 들고 가는 게 나의 능력만 가져가서 합하면 돼요. 합해서 쓰다 보면은 여름이 지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서로 갖고 있는 거를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면은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멋지는데 대개 이제 동업사를 하다 보면 이 재를 투자하신 분이 좀 하다 보면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배제시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고유의 결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동업사는 없어요. 협력업체는 있지만은 동업사는 사실 거의 안 합니다. 그 자체 서로 분담해가지고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서로에 대한 갑진과 을사로 서로 이렇게 잘 분담을 잘 하셔가지고 나의 능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온 영역,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그런 사람과 잘 협업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으로 병화 뜨고 있으면 뭐 더 좋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을사, 을미일주. 이 미토는 열성을 이제 담고 있는데 을목 자체가 이미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갑진은 이제 정제고 요거는 이제 편제잖아 을목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제가 왔죠. 이렇게 될 때 얘는 토들이 따뜻하기 때문에 목들이 소토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소토. 그러면 서로 소토를 하겠죠. 이건 한마디로 뭐라 하면 이걸 객토라고 보셔도 돼요. 객토하는 거예요. 토지를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을미일주는 요 안에 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을미일주들이 가만히 보면 약간 들떠 있어요. 무슨 일에 금방 쉽게 들뜨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오게 되면 안정권으로 더 들어가요. 안정스럽고 또 편안함이 내재된다 이렇기 때문에 요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을미일주는 갑진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을목이 갖고 온 거니까 새로움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안에 술을 담고 이건 화를 담고 있죠. 믹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객토 차원이기 때문에 을미일주한테 갑진년은 긍정적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을목을 제가 이제 계속하면서 을목이 습하잖아요. 그 을목이라는 그 물건은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텐션이 있어야 굉장히 아름답다. 텐션을 잃는 순간 을목은 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을류일주. 여기서 을목은 이미 살을 이제 절지에 앉아 있고 살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죠. 긴장을 하고 있는 을목이다. 뭔가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꽃이에요. 화병 속에 이렇게 전지해가지고 예쁜 화병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제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갑진이 왔어요. 재생관을 하겠죠. 근데 재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유금이 있기 때문에 겁재는 이미 내가 일지에서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갑진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유금을 가지고 갑진이 왔다고 해서 덥석 물 게 아니고 물론 토생금을 하고 들어와 육합이죠. 그러니까 육합일 땐 이거는 굉장히 사사롭다고 그랬잖아요.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갑진의 정제예요. 육합은 이성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살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육갑 자체가 일제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금 입장에서 항상 판단을 하셔야 돼. 금 입장에서 덥석 물지 말라는 거야. 덥석 물지 마라. 근데 여기 편안함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가고 싶잖아요. 가고 싶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도 화가 있다 그러면 사화 같은 게 있을 때는 참 아름답게 정리를 잘 하겠죠. 이제 그거 잘 보시고요. 살로 가지 않도록 이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성 문제 특히 삼각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칫 내가 이제 뒤집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일을 저질렀다가. 그래서 이성 문제 특히 이거는 이제 애정 지수가 높은데요.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해일주. 을해일주는 갑진년에 이제 원진살이 걸립니다. 원진살은 내가 해결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간목이 해줘야 돼요. 습해서 오는 거. 습목인 나는 이걸 해결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간목에 가야 되는데 제가 등락외갑을 얘기했죠. 저번에 등락외갑이라는 게 이제 간목을 얘는 수평작용, 얘는 수직작용하니까 간목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내가 볼 수 있는 구간은 한계가 있어요. 수평으로 가게 되면.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간목을 타고 올라서 저 먼 세상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달라지니까 업그레이드 운이에요. 업그레이드 운인데 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해수와 진토라는 수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발전을 하지 못해. 이건 과거적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난 일 갖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쟤가 붙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계속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건 겁재잖아요. 겁재가 이거를 다 끌어올려야. 그러면 겁재도 힘들겠죠. 이 왕한수들을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화가 있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도 등락의 갑을 제대로 하려면 사주왕국에 화가 있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목화일주들이 겁재가 왔을 때, 비겁이 왔을 때 화가 약하다 그러면 월극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재를 극하는 거. 재탈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화가 없는 경우는 재탈을 항상 머리에 염두 두고 계시는데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을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연령대 그 통변이 달라져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는 건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우울증. 그렇죠? 간목이 잘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울증 같은 거, 공황장애 같은 거. 이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대인 기피. 그래서 내년에 을해일주는 방문을 차고 나오셔야 돼. 어떤 공간에 머물리시지 말고 화를 의도적으로 쓰려고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가서 떠들고 어느 공간에 모임도 좀 활성화시키려 해야지. 벌써 이 작용이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을해일주는 특히 외부로 활동을 이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습에서 벗어나고 간목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간목을 활용하면 간목이 병화 있는 구조다 최고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일간을 하겠습니다. 병화한테는 얘가 이제 편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식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도식인데 여기서 도식을 해결하는 게 병화입니다. 병화 일간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하는 거지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으면은 도식에서 일정 부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병화일간한테 경신금은 편재잖아요. 편재는 유동적이다 그랬죠? 외부로 움직여라 이거야. 밖으로 나가라. 들고 나가. 집구석에 있지 말고. 왜? 이 문서가 돈이 될 수 있어요. 편인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물건들 이게 들어와요. 금이 있으면은 돈 됩니다 올해. 그래서 병신일주라든가 이런 구조들은 갑진년을 잘 활용하시도록 돈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역마적인 성향으로 움직이면은 편인이니까 일정 부분 망가진 물건들이잖아. 나라 외부에서 인정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돈이 돼요. 근데 요새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물건들이 지금 막 쏟아집니다. 이럴 때 그거를 잘 믹싱을 하셔가지고 그쪽 일에 가담해도 되게 좋다. 그러면 금이 있으면 도식작용이 일단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올해가 내가 뭐 일정 부분 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게 뭐 자격이면 자격이 자격당해지는 거야. 금이 있는 경우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자일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국수하고 삼합이 들어왔어요. 일지 기준에 식신하고 정관과 합입니다.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앞둔 사람도 이런 눈에 일주 합됐기 때문에 자식 생산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혼수감으로 들고 온다. 혼수감 들고 온다. 요즘 아기들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손녀딸 하나 봤는데, 저에게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들고 와요. 그쵸? 요런 거고 이제 사주에서 화세가 강한데 병자일주다 그러면은
수가 안정이 되겠죠. 수가 안정되는 이제 국면이다. 그리고 병화가 이제 요거는 그 간목이 그 병화를 갖다가 병화를 이 간목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병화가 간목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간목이 병화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생목이에요. 그러면 올해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야. 내가 할 일. 이게 인성이니까 공부, 뭐 자격, 뭐 전문 자격 이런 게 되겠죠. 요거를 준비하는 해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었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일반 학문이 아니고 특수 학문으로 이제 가겠죠. 요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일주. 갑진년지입니다. 이거 도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다 향해 있잖아요. 병화를. 일정 부분 도식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식이 만약에 부정적이면은 처자리에서 나왔죠. 이 편인은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병으로 치면 급성이에요. 급성 질환에 이제 노출될 확률도 있고요. 부정적이면. 긍정적이면 일제에서 나왔잖아요. 일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일들, 뭐 했던 공부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거. 외부로 드러날 때 인정받는 운이다. 만약에 신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신충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내가 내 기술을 갖고 외부로 뛰면은 돈 되는 운이에요. 돈 되는 운. 올해 역마살들 이런 구조는 기술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거 갖고 외부로 활동하게 되면 다 돈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는 올해 이제 그 금이 있는 구조, 또 만약에 갑진년에 내가 목을 기르는 일이잖아요. 병화가 할 일이. 그러니까 목을 뭐 공부를 해서 학문 성취를 한다거나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일주. 진진 자영이죠. 여기도 자영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간목을 달고 왔어요. 간목이 이제 소토를 해 식신인데, 그렇죠? 병화의 할 일입니다. 병화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문서 같은 거 올 때 식신이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도식의 그 하나가 뭐냐면 사기. 내가 하던 일을 나는 그냥 순차적으로 했는데 사기 문서 같은 거. 또 뭐가 있냐면은 월급쟁이들 있죠. 임금체불 같은 거. 임금체불. 그 다음에 사업자 부도 같은 거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체가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성이죠. 재성을 우리가 이제 있나 없나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도식이 되면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이. 재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 같은 데는 이제 그 무슨 뭐 대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꾸 그거 뭐라 그러죠? 일본말 나오신가? 불량 같은 게 자꾸 나요. 옛날에는 잘 되던 것도 자꾸 식신 도식이 되면 자꾸 불량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손해가 많죠.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편인이나 이런 게 이제 도식을 하게 되면은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원들 연수 같은 거 시키셔도 돼요.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 사원들은 그때 일을 잠시 중단하고 연수 교육
뭐 현장 교육 같은 거 현장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주에서 병화일관들은 이 도식이 일어날 때 신앙사주들이 있어야 돼요. 근이 강한 사주들은 그 맷집이 좋아가지고 잘 견뎌요. 그리고 그 목을 잘 끌어내버리잖아요. 만약에 병진인데 여기가 무슨 오화, 뭐 사화나 오화 이렇게 있었다. 사화든 오화든 이렇게 있으면은 근이 강하죠. 그럼 목을 확 끌어내버린다고요. 근데 신약, 내년에 병화일관한테는 신약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사주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이 있나. 제가 이제 해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도식당하는 경우는 이제 또 직장도 그만둘 수 있는 이제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편인이 오기 때문에 식신도시가 몸이 아파서 이제 그만두는 이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게 일지를 이제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의 문제, 배우자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진지는 목으로 해결하는데 화세가 강하던가 아니면 금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를 설해 가지고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호일주. 이게 사주 자체가 좋아하는 게 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습열에 해당되지만, 그럴 때 얘를 덥석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주에서. 진토가 오니까 내가 그 편인에다가 도식된 물건이야. 이런 거 다 도식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 어딘가 하나 좀 부족함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되는데, 덥석 물어요. 여기는 습기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판단력의 문제예요. 근데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 바람이 불어서 해결은 해요.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올해 초에 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 좀 하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식신을 보면 누구나 그냥 특별히 그 물건이 좋아 보이거든, 겉으로. 근데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물건을 사는데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도식됐을 때 그래요. 나는 그냥 좋게 샀는데 꼭 내 물건은 딴 사람은 아무 물건 없는데 내가 오픈해보면 꼭 뭐 하나 삐그덕거리고 이게 이제 도식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월주는 올해 열기가 조금 진행되니까 여름 지나서 일을 이제 진행을 하면 좋다. 덥석 물지 마라. 덥석 물었다가 낭패 볼 수 있다. 물건이 좋은 거, 속도들이 빠르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훅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만 믿고 오버했다가 문제 생긴다. 근데 이 오화를 깔고 있는 사주의 특징이 욱하거든요. 갑자기 치밀어 버리거든. 열성이 잠재되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갑진년에는 열성이 이제 조절은 돼요. 진토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월주들, 병월주들은 덥석 물지 마라. 판단 미숙, 아니 뭐 사기 문서 같은 거 뭔가 망가졌는데 그럴싸하게 들어온다 이거지.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신일주. 편재하고 식신입니다. 이거는 사주에 오화든 사화든 근이 있어야 이거 다 해결합니다. 만약에 올해 병화일간이 병신일주인데 만약에 사주에 오화나 사화 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신생재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편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서 같은 게 좀 왜곡되고 화자가 있는 물건인데 내가 들어오면 그걸 돈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강화에다가 재까지 딱 있다는, 왜 저런 거 있죠. 이렇게 뭐 사업이 안 되는 부실한 곳에 가서도 내가 들어가서 일처리를 하게 되면 뭔가 해결점을 찾아주는 그 해결사 노릇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신일주는 돌아다니면 인신충을 하죠. 돌아다니면은 돈 된다. 돌아다니면 돈 된다. 무슨 물건이? 망가진 물건들, 부실한 것들, 그게 내 눈에는 돈으로 보인다. 환산이 된다. 그래서 많이 역마적 성향을 가시고 이제 돌아다니시면 좋은데, 그걸 핸들링할 때는 자기가 근이 있어야 된다. 신약하면 못해요. 신약하면 일 처리해놓고 내가 아프고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올해 그걸 이제 특별히 보시고요. 특히 편인 눈에는 일간이 신왕해야 된다. 신왕은요, 비겁에 의해서 강해진 거예요. 신강은 인성에 의해서 강해진, 우리가 신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겁들을 활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야. 비겁들과 다니면은 병신일주는 올해 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일주가 있습니다. 병진이 왔어요.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아. 난 변화 싫어. 근데 얘는 변화의 토야. 이 술토는 변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변화하는 토고. 그럼 얘는 변동을 하게끔 얘가 와서 충동질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개수와 정화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나야 근이잖아. 나가 근처럼 쓰고 있는 토를 건드린 거야. 그럼 일제 변하니까 뭐예요? 움직여라요,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이사, 이동. 이동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 이동수 있다. 내가 이렇게 꼿꼿하게 나의 고지를 점령하고 앉아서 더 이상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그랬는데 병진이 왜 그렇게 사니 너는? 난 네가 너무 답답해. 근데 여기서 화사가 강하면은 안 움직입니다. 수가 강하면은 당연히 병진, 이 갑진에 움직이겠죠. 갑진에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변화가 빨라요. 그럴 때 항상 병화일관들은 문서 잘 챙길 거. 꼼꼼히. 이거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요즘 올해 갑진년이었을 때 그 시신 도식당 하면은 그 뭐야 그 전화 이렇게 하는 거 그 뭐죠?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막 떴어. 그 특히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그거 될수나 누르지 마세요. 뭐 국제전화 왔다거나 이럴 때 저는 국제전화가 있으면 떨려서 못 받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받는데 특히 편인이 도식될 때는 별거 아닌 일에 이제 그게 돼요. 저도 이제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자가 찍어주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어디를 갔는데요. 제가 차를 여기다 대라 그랬는데 굳이 구에다 대가지고 이상한 트럭에 가서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촬영도 재촬영 가야 돼요. 도식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식은 그래서 자꾸 재확인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재확인. 그리고 이제 내가 못할 때는 비겁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병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관들, 갑진년에는 도식작용이 우리가 운에서 오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주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재예요, 재. 일간이 강하든지 재가 있든지예요. 일간이 강하면 뭐예요? 맷집이 좋아서 버틴다고요. 끝까지 버텨서 그 편인을 내 걸로 소화하게 되고 편인을 내 걸로 소화 못하면 만약에 무슨 자격이나 급하게 따야 할 자격 못 따는 거예요. 공부 실력은 좋은데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하고 만약에 재가 없으면은 돈으로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태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편인 그 병화일관들 갑진년에 이제 많이 이제 신경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일관 하겠습니다. 정화일관의 갑진년입니다. 여기는 정인하고 이거는 상관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상관폐인이에요. 근데 당해년에 상관폐인이 일어나기는 제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오랫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일을 해온 사람들은 이 갑진년에 자격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격을 따세요. 시험 보려는 거예요. 자격 시험이라는 데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라. 업그레이드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운이다. 더군다나 인성은 윗사람이나 어른에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는 운이다. 정신적인 의지처. 이 정의는 남들이 외부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나 자격이나 학문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정화 입장에서 간목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부담스러운 정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만약에 사주 왕국에 목이 많은데 또 갑진년이 왔다는 목다화식될 염려하면 나한테 주어진 건 많고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어떤 일 같은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화일간 입장에서도 신왕할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성이 원하는 거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은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사주에 뭐 사화가 있다거나 우화가 있다. 이게 이제 힘의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근기라고 그러잖아요. 근기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갑을 이제 바라보는데 내가 저 정화를, 저 간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목다화식, 목이 많아서 화가 꺼질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이 있어가지고 재극인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경금이든 신금이든 재극인 들어가면은 여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공부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자격.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정멸주 같은 경우는 요 밑에만 있다가 앞으로 겉으로 투관을 하죠. 인성은 밖으로 투관하는 게 좋아요. 관과 인은 재나 이런 거는 지지에서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관과 인은 천간으로 투관해야 되는데 투관됐다는 거는 일제 투관돼 내가 좋아하는 공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정축일주 하겠습니다. 식상 혼잡입니다. 여기가 식신, 상관입니다. 다 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습. 그래서 경계선의 문제. 내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될지 이건 갈등 같은 걸 얘기해요, 갈등. 양손에 떡을 두 개 들고 이거 할까? 이거 하려고 보니 또 저게 좋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게 경계선의 문제인데 일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의 문제죠. 수의 문제니까 배우자 문제예요. 식신과 상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인성으로 해결하라 이거죠. 인성으로 해결하라. 더군다나 식상이 혼잡되면은 하던 말을 자꾸 번복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일이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까 이 목은 갑진년에 온 목은 어리다 그랬잖아요. 아직. 그래서 얘는 오랜 시간 참고 견디고 생각해라. 좀 생각 있는 행동. 이걸 소토할 때 생각 있는 행동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윗사람이나 아니면 공부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이 약하면 목도하시게 되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써먹지 못하는 거야. 아내는 막 인풋은 됐는데 아웃풋이 안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비겁들 이용해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독가애가 아니고 여러 친구들 모여서 하면은 공부가 더 잘 된다. 명리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공부가 더 잘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묘일주. 정화일간 자체에서는 인성 혼잡이에요. 이거는 진로 문제, 진로 수정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진로 수정. 이 왕지가 일제 있죠? 이건 혼잡적 성향이지. 이건 합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합이 아니다. 이거를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진 해작용이 일어나요. 이거는 서로에게 피해요. 이게 어머니라면은 내가 하는 일하고 맞지 않는 거야. 자꾸 삐그덕대는 거야.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거. 이런 게. 이 해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요.
여자 사주면 이게 자식이 되죠. 식신이. 그다음에 인성이 강해지죠. 그러면 이럴 때 대개 보면 인성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인성 벗어나는 거 좋습니다. 인성은 내년 이제 후년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비겁은오니까 서서히 벗어나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의 압박 같은 거예요. 인성의 압박.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같은 거 아니면은 외부에서 너 이거를 받아들여라.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돼. 약하면 그게 인성에 매몰되면 우울증 같은 거, 생각이 막 머리 엉겨버리는 거, 목다식 다 그런 거라 보시면 돼. 그래서 인성이 투과됐기 때문에 대놓고 한다. 정의는 정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힘이 들 때는 이렇게 있을 때 이 화를 목을 끌어내야 내가 사니까 사화나 오화, 천간으로 병정화 이용해도 됩니다. 특히 병화나 사화 이용하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 정화나 오화 하려면은 이건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일주. 정화일관 중에서 가장 좋은 해죠. 정화 자체가 신앙하기 때문에 간목 소화를 잘하죠. 올해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공부 잘 된다. 문서운이니까 뭐 상속도 받는다. 이런 운이에요. 어디 가든지 내 주도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정사일주는 올해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정인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정받는다. 되게 안정적인 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일주. 큰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식상으로 내가 하는 일, 아까 정축하고 완전 대비가 되죠. 그 부분을 이 진토가 아무리 열성을 가지고 있어도 진토가 이미 조절하고 더군다나 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도 정밀주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열성을 갖고 있는 토와 이건 난습한 토죠. 이게 약간 갈등적인 요소는 내재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되고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유일주. 상관패인도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재까지 있죠. 재성까지 있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 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토가 와서 난습한 토가 유금의 형을 약간 만들 수 있지만은 간목이 갖고 와서 습은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정유일주의 갑진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뭐야? 인성과 상관하고 합됐죠. 상관하고 재랑 합됐어요. 이거는 진유합도 육합이죠. 올해 이성 만나면 좋다. 이성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결혼 좋다. 정말 이렇게 FM대로 산 사람이잖아. 상관패인이니까 일정 부분 자기만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제 그런 운이 그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해 결혼운도 되게 좋고요. 정유일주 올해 참 해피합니다.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일주. 질의 원진입니다. 근데 목이 소토를 하고 정화를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습에서 오는 거라 진중의 개수를 보고 해중에 임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정화가 바라보는 거에 통관을 누가 다 시키느냐? 목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면 여름 지나면 그냥 해결, 임신달 되면 이미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일주도 시간 투자해라. 이런 눈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진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원진을 겪게 되면은 그 깊이가 있어져요, 사람이. 원진은
남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내면의 깊이까지 들어가 상관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깊이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목을 끌어내는 거예요. 정인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뇌의 시간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고뇌가 없다면은 좀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필요한데 그 진의 원진에서 해결돼서 목까지 끌어서 화까지 갔다 그러면은 내년 그 정해일주들 잘 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도움이 바라는 게는 뭐 겁재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지지에서는 사화 같은 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오화는 좀 위험해요.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화가 충된다, 일지충하면은 돌아다니면 좋아. 좀 돌아다니면서 바깥 세상을 좀 많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일주는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고뇌의 시간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갑일목과 병정화를 이제 갑진년에 이제 그 상호하는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명리도 한 30년 했지만 풍수도 이제 한 25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산군의 풍수 지리학을 지금 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이제 오셔가지고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